확률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당연히 확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이 확률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시행과 사건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행의 가장 간단한 예는요, 바로 주사위 던지기입니다. 이 주사위 던지기를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오른손에 주사위를 들고 똑같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계속 던진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됩니다.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야, 3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막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소망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다라고 했으니까 주사위 던지기는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행이 뭔지는 알았고요. 표본 공간은 무엇이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표본 공간이 바로 집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집합. 그래서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의 표본 공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그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집합은요, 표본 공간이잖아. 이 표본 공간이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샘플 스페이스에 S를 따와서 표본 공간은 대개 알파벳 대문자 S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S는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바로 주사위 던지기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 사건 그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어요. 뭐 교통사고, 살인사건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확률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집합의 개념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있죠. 표본 공간과 사건이 집합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뭘까요? 아, 그렇다면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2와 4와 6을 원소로 갖는 이러한 집합이 바로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맞거든요. 2, 4, 6이. 그지? 그리고 이 2, 4, 6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결국 짝수들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모든 부분 집합은 사건이 되고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 혹은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예를 들면 1과 5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으면 얘는 5의 약수로 이루어진 집합, 즉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1인, 그죠? 한 개인 부분 집합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주사위 던지기에서는 근원 사건이 1, 2, 3, 4, 5, 6과 같이 딱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그냥 2, 3, 5라고 이루어져 있는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제 이 S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집합 A가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A 안에 속하는 원소는 2, 3, 5, 즉 소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A 바깥에 1, 4, 6, 그죠? 그렇지만 표본 공간 내에 1, 4, 6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확률 공부하는데 필요한 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또 뭔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놈을 보려면 일단 요거부터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A와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합사건은 뭐냐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참 알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연산기호, 집합의 연산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금방입니다. 바로 사건 A와 사건 B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사건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건이 집합의 개념이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사건 A, 즉 집합 A와 사건 B, 즉 집합 B의 합집합으로 나타내어지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고 하고, 이 의미가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 A와 B의 곱사건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아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A와 B의 곱사건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으로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두 사건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A와 B가 S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사건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본 공간 S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A가 요 안에 부분 집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S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건데, 이 여집합이 나타내는 사건을 바로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요, 이 사건을 집합으로, 표본 공간과 사건을 집합으로 이해하셔야만 쉽게 그죠?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표본 공간과 사건은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A와 A의 여집합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A와 A의 여사건은,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은 결국 둘이 배반 사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과 사건에 관련된 간단한 예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힌 수가 8의 약수인 사건을 A, 12의 약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표본 공간 S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니까 공에 적힌 숫자가 바로 이 시행의 결과라고 한다면 1, 2, 3, 4 해서 어디까지 12로 구성된 이러한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 S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랬으니까 A는 1, 2, 4,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건 B는 12의 약수다 그랬으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표본 공간 S도 나왔고 A도 나왔고 B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1, 2, 4가 되겠고요.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6, 8, 12 이렇게 되겠고요. A의 여집합은 1, 2, 3부터 12까지 해서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합사건은요. 드몰강의 법칙을 쓰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은 이미 1번에서 1, 2, 4라고 구해놨으니까 1부터 12까지 해서 1, 2, 4를 제외한 3, 5, 6, 7, 8, 9, 10, 11, 12로 이루어진 사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이건 뭐 확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합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인 운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그러면 S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그냥 아까도 봤지만 1부터 해서 6까지 이렇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고요. 사건 A는 2의 배수니까 2, 4, 6. 사건 B는 5의 약수니까 1,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건 C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3, 5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사건 C의 여사건을 구하래요. 그럼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들로 구성된 거니까 1, 4, 6이 되겠죠? 물론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C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골라라 라는 건데 A, B, C 중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놈은 바로 A와 B입니다. 그죠? A와 C는 교집합에 2가 포함되고요. B와 C는 교집합에 5가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행과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사건을 정의하려면 결국 표본 공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확률의 개념을 배우기 위해선 근원 사건의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살펴봤으니까 요거 정의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반 사건이 뭐고 여사건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그냥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